허리 디스크 때문에 생기는 신경 방사통인데요. 허벅지 뒤쪽이랑 엉덩이까지 계속 당기는 느낌이 있으셨는데 그냥 참고 지내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갈수록 발목 쪽에 힘이 빠지고 발목을 끌고 다니는 상황들,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심해지면 대소변 장애까지 생기거든요. 안녕하세요. 재활의학과 전문의 의학 박사 김성엽입니다. 저는 지금 수정 365 재활의학과 대표원장으로 근무 중입니다. 일상생활 중에 진료를 보다 보면 가장 많이 흔하게 접하게 되는 통증이 엉덩이랑 다리 뒤쪽의 통증입니다. 그 많은 원인들이 있겠지만 가장 흔한 원인 중에 하나가 허리 디스크 때문에 생기는 신경 방사통인데요. 이 신경 방사통은 일상생활 중에서 단순 근육통으로 치부돼서 오래 방치되다가 병원에 오시는 경우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신경 방사통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오래 너무 방치되다 보면 근력 약화와 그리고 대소변 장애까지 생길 수 있는 생각보다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질환인데요. 오늘은 반드시 병원에 가셔야 되는 상황들이 어떤 건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어떤 식의 운동이 이런 신경 방사통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인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인은 좀 다양할 수는 있지만 제일 흔한 거는 이제 허리 디스크성 방사통으로 인한 엉덩이 쪽과 허벅지 뒤쪽 통증, 그리고 아무래도 사무직이 많다 보니까 오래 앉아 있는 시간으로 인해 햄스트링 근육이나 주변 엉덩이 주변 근육의 단축으로 인한 통증, 그 두 가지가 가장 많은 원인이 됩니다. 진료 보실 때 나는 허리는 안 아픈데 왜 다리가 아픈 걸 가지고 허리 쪽에 문제라고 그러냐 하시는 질문들이 많으세요. 그게 허리 쪽에서부터 신경이 이제 다리로 타고 내려갑니다. 그게 이제 허리 쪽에 디스크나 아니면 주변 구조물로 허리 쪽 신경이 이제 자극을 받으면 그 통증이 다리로 내려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허리 쪽이 실제로 안 좋지만 그건 허리가 아프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신경통이 다리로 내려가고 있다. 그 문제가 이제 허리 쪽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령대는 되게 다양한데 제일 좀 흔한 경우는 30대, 그 다음에 40대 환자분들이 이제 갑작스럽게 방사통이 좀 처음 경험하시는 분들이 많고, 한 50대, 60대 분들부터는 예전에 좀 아팠었는데 요즘 다시 좀 아파진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최근에 환자분들이 말씀 주셨던 건데, 한 분은 근무하실 때 의자 위에서 양반다리로 이렇게 앉아 계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자세를 바꾸려고 하는데 그때부터 시작된 방사통 때문에 이제 오셨던 분들도 계시고, 다른 분은 이제 가정주부신데 식사하시다가 식탁 위에 이렇게 다리를 올리고 식사를 하셨나 봐요. 그 뒤부터 이제 디스크성 방사통으로 좀 심하게 고생하셔서 오셨던 분들, 그런 분들이 좀 기억이 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게 딱 한 번의 그런 자세로 인한 거는 아니고, 그런 자세를 되게 오랫동안 하셨던 분들, 그리고 특히나 젊은 여성분들 중에 이런 식으로 앉아 계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이런 행동들이 좀 오래되면 디스크에 부담을 좀 많이 주고 그게 디스크성 방사통으로 내려가는 경우가 좀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허리 쪽에서 내려오는 이제 신경 방사통의 종류에 따라 좀 바뀌긴 하지만 대부분은 디스크성으로 이제 다리 쪽으로 내려오는 방사통이 제일 많고, 그때는 복압이 올라가는 모든 행동은 줄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무거운 걸 든다든지 아니면 운동을 하실 때 윗몸 일으키기 계통에 복압이 올라갈 수 있는 운동들, 그리고 오랫동안 앉아 있는 자세들, 그런 행동들이 이제 어떤 디스크성으로 방사통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등산도 처음에 이제 디스크성 방사통으로 엉덩이라든지 허벅지 뒤쪽에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저는 등산은 절대로 당분간은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보통은 한 달 정도는 안정기를 좀 가지시고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가 산을 오르게 되면 어쩔 수 없이 허리를 좀 구부리게 돼 있어요. 그거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던 복압이 올라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허리 쪽에 디스크 치료에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네, 러닝도 사실 급성의 어떤 허리 디스크성 통증에는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면을 어쨌든 밟고 뛰는 동작이 있다 보니까 지면의 충격 자체를 디스크가 그대로 받게 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디스크가 아물거나 디스크가 회복되는데 굉장히 시간을 오래 걸리게 만드는 한 가지 원인일 수는 있습니다. 아픈 지 얼마 안 됐던 분들한테 보통 제가 가장 강조하고 소개해드리는 운동은 엉덩이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들, 그리고 기립근,
그러니까 복압이 올라가지 않고 허리 뒤쪽에 기립근을 좀 강화시킬 수 있는 운동들 위주로 일단은 시작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가장 좀 흔히 잘 알고 계신 거는 플랭크 자세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플랭크 자세는 기본적으로 척추 기립근 자체의 어떤 꾸준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운동이기도 하고, 그 다음은 이제 브릿지 자세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은 익히 알고 계시고, 또 필라테스나 요즘 요가를 하실 때 그런 자세들은 많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보통 30분에서 1시간 간격으로는 좀 자세를 바꾸거나 일어나가지고 스트레칭을 좀 하고 앉으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힘들면 지금 제가 앉아있는 자세처럼 등받이에 그냥 편하게 앉지 마시고 허리를 조금만 쭉 펴고 앉으시라고. 보통 가슴을 쭉 펴면 허리가 펴지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활동을 하시라고 보통 말씀드립니다. 컬업 자세는 복근에 힘을 주면서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코어 운동입니다.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평평한 곳에 누우시고 양 다리는 세워주세요. 그리고 팔은 이제 허리 쪽에 곡선으로 들떠 있는 부분에 손을 넣으시고 상체를 가볍게만 들어주시면 됩니다. 이때 주의하셔야 될 점이 목에 힘을 너무 많이 주면서 이런 식으로 들어 올리시면 안 되고, 가볍게 이 팔과 그 다음에 복근 쪽에 힘만 쓰시면서 가볍게 들어 올리셔야 됩니다. 이렇게 한 세트에 10번씩 해주시고 아침, 점심, 저녁 2세트에서 3세트 정도 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운동은 브릿지 자세입니다. 이 운동은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마찬가지로 평평한 바닥에 누우시고 다리는 세워주세요. 그리고 양팔은 가볍게 바닥에 닿아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엉덩이를 쭉 들어주십니다. 이때 중요한 거는 무릎, 엉덩이, 그 다음에 어깨가 일직선상에 오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만약에 허리 통증이나 너무 힘이 들어서 엉덩이를 많이 못 들어 올리시는 경우에는 할 수 있는 만큼만 들어 올리시면 됩니다. 조심하셔야 될 게, 너무 과하게 들어 올리시면 오히려 허리 쪽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가볍게 일직선이 되도록만 들어주세요. 이 자세에서 5초 정도 유지해 주시고 그 다음 천천히 내려주시면 됩니다. 이 동작도 마찬가지로 한 세트에 10번 정도 해주시고 아침, 점심, 저녁 2세트에서 3세트 정도 해주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세 번째 운동은 버드독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척추 기립근과 복근 동시에 자극을 줘서 허리, 코 안정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운동입니다.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평평한 바닥에서 내발기기 자세를 해주시고, 이때 주의하셔야 될 점이 엉덩이를 너무 뒤쪽으로 빼면 안 됩니다. 엉덩이를 오히려 말아준다는 느낌으로 척추뼈를 평평하게 유지해 주세요. 그 다음 왼쪽으로 체중을 조금 옮겨 주시면서 오른쪽 다리는 쭉 뻗어 주시고, 그 다음 균형 잡으신 다음에 왼팔을 쭉 뻗어 주세요. 그리고 5초 정도 유지해 주시고 천천히 원위치로 해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른쪽으로 체중을 조금 옮기신 다음에 왼쪽 다리를 쭉 뻗어 주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 팔을 다시 쭉 내밀어 5초 정도 유지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주의하셔야 될 점이 골반이 너무 밖으로 빠지거나 너무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동작을 하실 수 있는 만큼 5번에서 10번 정도 한 세트로 해서 하루에 2세트에서 3세트 정도 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데드버그 운동입니다. 이 운동도 마찬가지로 복근과 허리 기립근, 그 다음에 엉덩이 근육까지 강화를 시켜서 허리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대표적인 코어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평평한 바닥에 누우시고 그 다음에 양팔을 쭉 뻗어주세요. 이때 이 어깨 관절이 너무 바닥과 뜨면 안 되고 최대한 바닥에 밀착시켜 준다고 생각하시고 바닥에 붙여 주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 오른쪽 다리랑 양쪽 다리 다 90도로 들어주세요. 그런 다음 오른쪽 다리를 쭉 앞으로 내밀고 반대로 왼쪽 팔을 위로 쭉 들어주세요. 이렇게 5초 정도 유지하시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왼다리를 쭉 펴시고 오른팔을 쭉 뻗어주세요. 이렇게 5초 정도 유지해 주시고 다시 원위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한 세트에 5번에서 10번 정도 해주시고 하루에 2세트에서 3세트 정도 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5번째 동작은 맥켄지 동작입니다.
이 동작도 허리 기립근의 강화에 도움을 주어 허리 안정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코어 운동입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가볍게 엎드려 주시고 그런 다음 팔꿈치로 허리를 조금만 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5초에서 10초 정도 유지해 주시고 다시 천천히 내려주세요. 그리고 또 들어 올려서 5초에서 10초 정도 유지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팔꿈치를 붙이시는 동작이 너무 허리 쪽에 부담을 많이 받으신다면 조금 더 내리셔가지고 주먹 정도만 가슴을 들어주셔도 도움이 됩니다. 이 동작은 한 세트에 10번씩 그리고 2세트에서 3세트 정도 함께 해주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단순 근육통에 같은 경우는 한 3일 안에 무조건 좋아지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 충분한 휴식과 약국에서 구매하실 수 있는 진통소염제로 해결이 안 되고 일주일 동안 계속 지속되는 통증이라면 무조건 병원에 오셔야 되고, 그 다음에 디스크가 신경을 과하게 자극을 주면 발목이라든지 무릎이라든지 엉덩이 쪽에 힘이 빠집니다. 그러면 반드시 오셔야 됩니다. 저림도 아까 말씀드렸던 근육통이랑 같이 잠깐 저리다가 말면 괜찮은데, 만약에 그 저림이 불규칙적으로 계속되거나 일주일 안에 개선되지 않는다면 무조건 병원 오셔가지고 점검은 한번 받아보셔야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진료를 봤을 때 환자분이셨는데요. 이분은 이미 수술을 하시고 저희 병원에 오셨던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이제 처음에 디스크성 방사통으로 허벅지 뒤쪽이랑 엉덩이까지 계속 당기는 느낌이 있으셨는데 그냥 참고 지내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갈수록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발목 쪽에 힘이 빠지고 발목을 끌고 다니는 상황들,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심해지면 대소변 장애까지 생기거든요. 그런 증상까지 생기셔가지고 이제 어쩔 수 없이 병원에 가셔가지고 진단을 받으시고 바로 수술까지 진행을 하시고 이제 남아있는 재활 치료를 위해서 저한테 내원하셨던 분이 제일 기억에 남고, 통증 자체가 처음에 제대로 조절이 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방치가 되면 점점 더 진행을 해가지고 더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네, 처음에 그냥 노인분들께서 보통은 이제 엉덩이나 아니면 허벅지 뒤쪽 아프시면 근육통이다 생각하시고 그냥 참고 견디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리고 아프다 보니까 그냥 누워만 계셔 버리다 보니까 상황은 더 안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더 안 좋아지고 거동이 힘들어지니까 보통 자녀분들께서 모시고 오시는 경우가 많고, 그럴 때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 좀 방치가 된 상태로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신경통이었다 아니면 다른 원인이 있는 질환이었다라는 것들을 좀 알게 되는 경우가 많으신 것 같아요.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걸으면 다리가 너무 당기고 아프다, 저리다 하거나, 아니면 걸음걸이를 보셨을 때 그냥 원래 잘 걸으시던 분이 갑자기 좀 절뚝거리면서 걸으시거나 아니면 발을 끌면서 걸으시는 경우에는 무조건 병원에 한번 같이 모시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상적으로 우리 몸에서 해결을 할 수 있는 통증이나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1, 2주 안에는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1, 2주 안에 전혀 개선이 없거나 아니면 개선이 좀 느리다면 병원에 오셔가지고 진료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적절한 진단을 받으신 후에 관리까지 함께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일상생활 속에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엉덩이 통증, 다리 통증의 가장 흔한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관리법들, 운동법들을 잊지 말고 꾸준히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건강 인터뷰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